제가 생각할 때 잘못 가입한 보험은 유지하는 게 더 손해입니다. 예금이나 펀드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사람 주식이다 하는 게 낫다. 노후 준비 관점에서 봤을 때 끝까지 가져가야 될 보험, 그 다음 버려야 될 보험 어떻게 구분하느냐. 끝까지 가져가야 될 보험은 보험 해지할 때 대부분 망설이는 이유가 손해가 나서 망설이거든요. 그리고 원금까지 되면 그때 해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잘못 가입한 보험은 유지하는 게 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험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손해야.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더 손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산층 정도 내가 그 보험료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돈을 또 많이 만들겠다, 이런 가정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지 대상이 되는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성 보험, 예금이나 펀드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사람 주식이다 하는 게 낫다. 저축성 보험은 부자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중복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험을 중보로 가입하신 분이 많습니다. 암보험 가입했는데 나의 배우자가 또 하나 가입했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내가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보험 이런 혜택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 보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거든요. 중지시키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특약도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험을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모든 보험에 입원 특약을 가입시켜놨어. 입원 특약 보통 입원하는 경우가 특히 드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고액보험, 내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보험은 해지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해지 절차입니다. 해지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보험에서 해지하는 거, 이건 바보입니다. 지금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이체만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이체만, 보험료로 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험예약을 딱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났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자동이체를 해지해도 만약에 이달에 해지하면은 보험 혜택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그 다음 달까지 안 낸 달,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 사고가 나면은 설령 보험료를 안 내도 그때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자동이체만 해지하고 그 다음 달 지나서 그 다음 달 2달 후에 해지해도 된다. 그게 이제 또 소소한 꿀팁이고요. 그리고 해지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해지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해지한 이유가 조금 자산 관리를 잘하기 위한 건데, 해지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나오겠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제 친구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수 ETF에 넣어라, 또는 월배당 ETF에 넣어라. 그래서 장기 투자해라. 어차피 우리는 좀 길게 투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보험도 10년, 20년, 30년 어차피 늘 거였잖아요. 그것만큼, 보험 만기만큼 내가 지수 ETF나 월배당 ETF에 10년, 20년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코덱스 200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타이거, 미국 S&P 500에 투자할 수도 있고, 10년, 20년 투자하면 되게 짭짤할 겁니다. 5천만 원, 한 금방 1억, 2억 될 겁니다. 10년, 20년 투자하면은. 그리고 해지된 경우 월보험료 있죠. 매달 내는 거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성장주 ETF나 배당주 ETF. 이걸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매월 적립식. 내가 만약에 보험료로 나가는 거 50만 원이었다. 50만 원을 코덱스 반도체 ETF에다가 한 25만 원. 그다음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다가 한 25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한 20년, 30년 가져가라. 그러면 그 수익률이 짭짤합니다. 엄청 짭짤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처럼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해지 후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가능하면 ETF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노후 준비 관점에서 봤을 때 끝까지 가져가야 될 보험, 그 다음 버려야 될 보험 어떻게 구분하느냐. 끝까지 가져가야 될 보험은 일단 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은 저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좀 많아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실비보험은 하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수술을 받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니까 실비보험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 사고 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에 다쳤다. 이것을 상해사고라고 합니다. 상해사고에 대해 상해보험 하나 들어야 됩니다. 상해보험은요, 10,000원 안짝으로 들 수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장은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들면 되고, 또 사고가 우리 몸의 내부의 사고가 있죠. 질병, 암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질병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들면 돼요. 그래서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비보험은 나이가 어린 분들은 한 10,000원대에서 가능하고,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 그러다가 점점 또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쨌든
저렴하게 들어라. 10만 원 안짝에서 들어라. 일단 무조건. 그리고 건강보험, 상해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들어라. 이게 건강보험, 상해보험이 나중에 만기에 돈을 환급해. 주계약 보험료만큼 환급해주는 게 있고 환급 안 해주는 게 있어요. 환급 안 해주는 걸로 해라. 왜냐면 환급해주는 것도 별로 안 돼요. 환급 안 해주는 걸로 하면은 보험료가 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급 안 받고 적게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감히 버려야 될 보험, 저축성 보험. 부자라면 괜찮다. 근데 부자가 아니라면 저축성 보험 버려라. 종신보험, 죽을 때 누구한테 내가 상속할 것도 없는데 뭐 상속세 낼 사람도 없는데 무슨 종신보험이냐. 그냥 종신보험 지금 들고 있더라도 깨버려라. 깨버려라. 과감하게. 그리고 만기 환급형 보험 하지 마라. 만기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많거든요.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그냥 소멸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만기에 돈 안 받고 보험료 적게 내는 거, 이런 걸 선택해라. 그리고 특약이 굉장히 많은 보험, 특약이 굉장히 많은 보험이 보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 물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거지만은 보험으로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보험료가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거 저렴한 순수 보장성 보험을 하고,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뭐 특약이 과다한 보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라. 손해가 나더라도 버려라. 그리고 해약한 다음에 그것을 ETF나 적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4지 하나 꺼내놓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월급 세팅, 두 번째는 은퇴 세팅, 세 번째는 자산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금융기관에서 진짜 은행 고객, 보험사 고객, 증권사 고객, 진짜 다양한 고객을 만났는데, 그런 직장인 중에 좀 잘 사는 사람, 자산을 빨리 불리고 부자가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팅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 사실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종잣돈을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월급 세팅, 첫 번째 월급 세팅인데, 월급 세팅은 뭐냐면은 수입, 그 다음 투자, 지출을 관리하는 겁니다. 월급 통장으로부터 내 수입, 투자, 지출을 관리하는 거죠. 수입 같은 경우는 보통 직장인 같은 월급만 받잖아요. 내가 주는 대로만 받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직장인은 뭐냐면은 월급에 추가 수입을 받습니다. 추가 수입을 얻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 월급 외에 한 20% 정도 저는 일을 했어요. 더 벌었어요. 뭘로 벌었냐?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제가 직장 다니면서 책을 20권이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의 수입도 있고 인쇄 수입도 있고, 대부분의 직장인 중에서 돈을 잘 굴리고 버는 사람들은 월급으로만 살지 않아요. 뭔가 노력을 더해서 한 10%, 20% 더 법니다. 그게 수입 세팅이에요. 그리고 투자 세팅은 내가 월 수입에서 얼만큼을 내가 저축 투자할 거냐, 이런 거 미리 정해버려요. 보통 사람은 월급 들어오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저축하잖아요. 돈을 잘 굴리고 돈을 빨리 증식시키는 사람들은 월 수입에서 투자 비중을 미리 정해버린다고. 나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면 그중에 300만 원 무조건 저축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 나머지를 지출 세팅, 지출로 하는 거예요. 지출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안 쓰는 거죠. 돈을 그냥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안 쓰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월급 세팅입니다. 그리고 은퇴 세팅, 사실은 이제 나이가 한 40대 후반 50대로 갈수록 이제 은퇴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걱정만 해요. 그런데 세팅을 하면은 그 걱정이 해소가 되고 실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출근 세팅, 만약 9시에 출근한다, 출근 세팅 되어 있으면은 그 전날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을 못 자도 9시에 출근하잖아요. 은퇴 세팅이나 월급 세팅 마찬가지예요. 세팅해 놓으면요,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해. 그래서 은퇴 세팅의 첫 번째는 연금 세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미리 준비해 놓고 적립해 나간다. 그게 첫 번째, 은퇴 세팅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창직 세팅. 이게 뭐냐면은 은퇴 후에 뭔가 일해야 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뭔가 해야 돼. 근데 대부분 퇴직하고 나서 생각해요. 퇴직하기 전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도 미리 세팅하는 게 좋다. 그리고 5년 전부터 실행하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5년 전부터 조금씩 수입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퇴직했을 때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은퇴 세팅의 세 번째는 취미 세팅입니다. 취미 세팅. 취미 세팅은 사실 나이가 들면은 매일 친구들과 놀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배우자가 항상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 자산 세팅은요,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비중 세팅. 뭐냐 하면은, 비중이란 것은 우리는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자산하고 금융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노후 가계는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고 금융 자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돈 쓸 게 없어.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젊었을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금융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이 반반, 50대 50 정도로 될게. 지금의 노후 가계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금융 자산이 20%, 부동산 자산이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4050, 3040 이 세대는 지금 당장은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금융 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세팅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기간 세팅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종신토록 나오는 연금이 있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소득을 활동을 하고 그래서 소득 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인연금은 뭐 언제부터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해 놓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 세팅. 이제 자산이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30대, 40대, 50대부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상속에 대비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증여를 10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10년 비과세가 이제 10년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월급 세팅, 은퇴 세팅, 자산 세팅 요거 일주일 정도 좀 고민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제가 이거 책으로도 월급 세팅법이라는 책을 썼고요. 은퇴 세팅법이라는 책을 썼고 이런 것을 조금 여러분들 참조하셔도 되고 제가 송영TV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놓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 송영TV에서 조금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막연할 겁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많이 퇴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 다닐 때도 물론 걱정을 했는데 막상 퇴직하고도 계속 이제 막연한 거죠. 대기업에 다녔던 친구들도 다 나오는 순간 사실은 소득을 200만 원 이상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자금만 있는데 뭐 퇴직금 같은 것만 있는데 퇴직금을 물론 조금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는데 많이 받은 사람도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은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쯤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그럴 때 1억 2억씩 탁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번 돈을 쓰기만 할 때는 그 매달 막 300만 원, 400만 원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노후 준비를 하려는 의지들은 대부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세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뭐 월급 세팅, 은퇴 세팅, 자산 세팅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걸 세팅해 놓으면요 어쨌든 그걸 실행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실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세팅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요 그 다음은 자동이체나 이런 그 자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서 굴러가게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ETF를 산다 그러면 ETF 매월 100만 원씩 자동이체는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굴려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본업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세팅을 먼저 해라. 세팅하지 않으면 계속 고민만 하게 돼요. 제 친구 중에서도 한 10년 전에 나 노후에 뭐 하지? 막 그런 애도 있었거든.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더라고. 세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는 당연하고 꼭 세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